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일본이 스포츠 열풍 지피기에 한창입니다. 특히 스포츠와 IT 산업을 연계한 스포츠 테크 산업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국민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압박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이를 덜어내자는 장기적 계획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일본 스포츠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조 5천억엔 규모의 일본 스포츠 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10조 9천억엔에서 2025년 15조 2천억엔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스포츠 무관심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 열풍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전략을 짜내는 가운데 스포츠 테크는 정부의 전략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테크란 스포츠의 IT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말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도 손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품을 통한 흥미 유발과 꾸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SSK 테크니컬 피치는 야구에 재미를 더하는 스포츠 테크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아크로디아와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SSK가 협력해 공동 개발한 이 제품은 야구공의 사물 인터넷을 접목해 야구공을 던지는 순간 구질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야구공의 가속 센서와 지자기 센서, 속도 센서 등을 내장했습니다. 일반 야구공과 똑같은 소재로 만들어졌고 중량과 질감, 경도도 같습니다. 야구공을 던지면 스마트폰에 투구 데이터가 전송돼 전송 서버에서 투구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IoT 운동화도 눈길을 끄는 스포츠 테크 제품인데요. 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난해 12월 반다이가 출시한 IoT 스포츠 운동화 얼리미티브는 운동화 깔창에 가속도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땅을 몇 번 치면 자동으로 블루투스를 연결해 앱과 연결됩니다. 해당 앱은 걷기와 달리기, 빠르게 달리기의 도보수를 포인트로 수치화했고 좌우 반복 달리기와 점프 등 6개 훈련 코스를 수행하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개인 모드로 구성됐습니다. 획득한 포인트로 해당 앱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과 순위 경쟁을 벌일 수가 있는데요.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운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경쟁심을 유발해 운동 몰입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운동화에 큰 차이가 없는 저렴한 가격대를 책정해 시장성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스포츠 테크 제품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예정인데요. 일본 정부는 더 많은 스포츠 테크 제품이 개발되고 출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스포츠 테크에 반영되면서 해당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는 시너지 창출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향후 게임 산업과 맞물려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 스포츠 용품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프로스포츠 관심 증대, 전문 유통 채널 등장 등 여러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G 상용화가 2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5G 서비스에 가입한 이들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직까지 5G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소수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매우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동통신 3사의 5G 가입자 수가 지난 10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4G가 상용화된 지난 2011년 9월 28일과 비교한다면 12일이나 빠른 속도입니다. 이통 3사 중 점유율 1위는 SK텔레콤입니다. 업계마다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SK텔레콤 40%대, KT와 LG유플러스가 30%의 비율로 추산됩니다. 4G 환경에서 SK텔레콤이 독보적 1위를 차지한 것과 달리 언제라도 순위 변동이 가능할 만한 수치입니다. 5G 상용화 전인 지난 1월 기준 SK텔레콤의 점유율은 42%, KT는 26%, LG유플러스는 20%,
알뜰폰 1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가입자 수는 5G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엿보게 하는데요. 이통 3사는 초반 가입자 수가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혜택의 요금제와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는 중입니다. 다만 5G 가입자 수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목소리입니다. 특정 지역에선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부터 끊김 현상이 빈번하다는 의견 등 인프라가 확실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5G 상용화에 나선 것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실제 시민단체인 소비자 시민모임이 지난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5G 서비스 불만 사항을 들여다본 결과 89%가 5G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었습니다. 더욱이 이통 3사들은 최근에서야 5G 인프라에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기지국 수는 6만 1,246개에 불과해 지난해 기준 약 87만 개의 LTE 기지국과 비교하면 한참 모자랍니다. 특히 관련 기지국도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 집중됐으며 기지국 신호를 받아 확산을 지원하는 장비들은 내년에서야 골격을 갖출 전망입니다. 이통 3사는 최근 대형 쇼핑몰로부터 공항과 주요 역사 등 전국 120여 개 건물에 장비 구축을 마쳤다며 차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고 1호선부터 9호선까지의 지하철과 이동 버스 내에서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장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상 올해 안에 완벽한 5G 서비스 구현이 불가능하고 내년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장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1위 5G 상용화라는 타이틀에 목을 매면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 5G 서비스를 출시한 셈이라며 정부와 이통 3사의 이해관계가 잘 맞물린 부끄러운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이 이러한데 이통 3사는 초기 가입자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5G 개통에 나선 이들이 베타 테스터로 전락하는 것에 조금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후지필름이 즉석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기능을 모두 구현한 하이브리드형 카메라 리플레이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가격은 20만 9천 원이 책정됐습니다. 리플레이는 255g의 초경량 사이즈입니다. 후지필름의 인스탁스 제품 라인 중 가장 작은 크기지만 디지털 카메라와 즉석 카메라 기능을 모두 접목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통해 촬영한 사진 중 원하는 사진만을 선택해 출력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진에 소리를 입힐 수 있는 특별한 기능도 장착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소리를 녹음하고 QR코드로 변환한 뒤 사진과 함께 인쇄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변환된 QR코드에 갖다 대면 녹음한 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가지 프레임과 6가지 필터를 가지고 있어 찍는 재미 또한 더해주는데요. 블루투스와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 내 이미지를 간편하게 인쇄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리모컨처럼 활용하는 원격 촬영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플레이는 충전까지 약 2시간이 필요하며 약 100장의 사진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를 전송하고 인쇄하는데 단 12초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후지필름 관계자는 신제품 리플레이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하나의 제품으로 충족시킨 미니 하이브리드 제품이라며 여행을 갈 때 DSLR과 즉석 카메라를 모두 들고 갈 필요 없이 리플레이 하나만 챙기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후지필름은 최근 생산을 중단했던 흑백필름을 다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리플레이와 같이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동시에 시장에 요구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부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12일 교도통신은 후지필름이 올 하반기 흑백필름을 다시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흑백사진 소비가 늘어났고 일부 사진 마니아들의 수요가 꾸준하다는 판단입니다. 주목할 점은 생산 단가를 절감하고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존 흑백필름에서 업그레이드된 네오펜백 아크로스2를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복고풍 트렌드를 유지하는 매개체로 강렬하게 자리 잡으면서 기술적 진보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이번 계획으로 업그레이드된 네오펜백 아크로스2가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맞으면서 역사적 유불로 자취를 감춘 필름 카메라의 화려한 부활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롤러블 스마트폰 개발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둘 말 수 있는 롤업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모터를 사용해서 화면을 수직으로 6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네덜란드 IT 매체 레스코 디지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8일 세계 지적재산권지구에 이러한 기능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지난 6일자로 올려졌습니다. 관련 특허는 우선 화면을 위로 밀어서 올리면 감겨져 있던 롤업 디스플레이가 펴지면서 화면 크기가 일반 상태보다 60% 이상 확장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디스플레이는 동영상 감상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 몰입감을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확장된 디스플레이가 제품 내부에 있어 외부 충격에 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LG전자는 WIPO의 롤러블 관련 특허를 내면서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관련 특허는 디스플레이를 양쪽으로 잡아 둘둘 마를 수 있고 잡아당겨 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관련 업계는 롤러블 폰의 시장 출시가 한참 멀었다는 관측인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다 폴더블 폰의 시장 흥행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롤러블 폰은 폴더블 폰의 흥행 실패에 대비한 새로운 모델의 제시 혹은 나중을 대비한 기술 개발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장은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폴더블 폰이 기존 스마트폰 폼팩터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진 않는다며 롤러블 폰과 스트레처블 폰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이미 롤러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수준이 뒷받침된 상황이지만 내구성부터 롤러블 폰만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킬러 콘텐츠의 확보 등 다양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미국에서 결함 논란에 휩싸여 출시가 전면 연기된 것처럼 폴더블 폰의 내구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며 화웨이의 폴더블 폰 메이트 X가 접히는 부위의 내구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화면을 바깥쪽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을 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폴더블 폰이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급격히 냉각된다면 롤러블 폰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롤러블 폰에 대한 특허 출원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위터가 다음 소프트와 함께 지난 한 주 트위터상에서 이슈가 된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약산 김원봉이 화제의 키워드를 장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순국 선열들에 대한 높은 관심과 맞물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화두로 작용한 것입니다. 지난 6일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약산 김원봉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발에 나섰고 청와대는 언급 배경을 두고 해명을 하는 등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이슈가 되면서 약산 김원봉과 문재인 키워드가 연관어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통합으로 가자는 취지였다고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분열의 정치를 조장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이념전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과 호국 의미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며 갑론을박이 한창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슈는 약산 김원봉의 업적을 담은 영화의 관심으로도 이어졌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가 약산 김원봉 선생의 항일투쟁은 치밀하고 단호해 일제를 공포에 떨게 했다며 영화 암살과 밀정을 꼭 보길 바란다라고 전한 트윗은 789건의 리트윗과 624건의 마음에 들어요를 받았습니다.
또한 주요 항일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과 조선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 등 김원봉 서훈 서명운동도 관련 키워드로 잡혔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가 활발히 공유됐고 서훈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속적으로 오고 갔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약산 김원봉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수여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을 공유한 트윗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해당 청원은 10,000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지만 청와대는 서훈이 불가능하며 관련 조항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현충일을 기념한 유공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트윗도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앙보훈병원 입원하신 유공자들을 배웠습니다. 유공자들께서 더 나은 치료를 받으시도록 계속 개선해 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올린 트윗은 1,300건의 리트윗과 2,300건의 마음에 들어요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일제강점기 조선을 배경으로 조선인 의사 이영진과 의열단장 김원봉이 펼치는 첩보 액션 드라마 이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의열단, 역사 키워드도 상위 연관어로 포착됐습니다. 네, 오늘 11시 뉴스와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5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